혹시 정책 말씀하실 건 있나요? 정책은 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4년 동안 해왔던 그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음, 뭐 계속 고수할 걸로 보이고, 조 바이든도 외교에 있어서는 음, 조금 더 트럼프보다는 유연한 모습을 보이겠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고수할 것 같고, 그 내부 국내 경제 정책 같은 데서는 좀 트럼프랑 선명하게 그 대립되는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책을 조금 나눠서 보기로 하면 이거는 경제 관련 공약이에요. 기본적으로 미국 내치에 관한 거죠. 무역 외교는 아니고 여기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차이가 좀 뚜렷합니다. 어, 기본적으로 지금 트럼프의 공화당은 세금 낮추자, 세금 덜 거두면 그게 활력이 돼서 경제에서 일자리가 더 생겨나고 그래서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융규제도 좀 줄이자. 그리고 최저임금 같은 그런 것들은 기업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어,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고용자 사이에서 결정할 일이다. 나라에서 끼어들지 말자. 이런 조금 자유주의에 가깝죠. 그런 경제 정책을 표방하고 있어요. 그 대신에 반대로 민주당은 굉장히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최저임금도 올리고 뭐 인종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이런 차별 근로 현장에서의 차별을 없애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렇게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 재정은 어디서 나느냐?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정부가 해했던 감세 조치들을 다 철회하고 법인세, 부동산세 같은 그런 세율을 올려서 더 걷어서 충당하겠다. 그렇게 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그게 이제 경제가 더 성장하게 되는 선순환의 시발점이 될 거다. 그러니까 접근법이 좀 다르죠. 이게 미국 내치에 있어서의 굉장히 대립되는 점이고 여기서 이제 미국 유권자들이 조금 선택을 할 수 있는 색깔이 드러나지 않나 싶어요. 그에 반해서 음, 저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이나 세계 경제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것은 미국의 외교, 무역에 대한 정책일 것 같은데 이쪽은 큰 차이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조금 더 이상적, 조금 더 인권, 세계 인권하고 우호 이런 것들을 강조해 왔는데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계속 말해왔지만 트럼프가 미친 척하고 중국을 밀어붙인 것.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 의의가 있었다. 미국 국민한테 어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있어서도 중국의 막무가내식 정책들, 중국의 뭐 기술을 무분별하게 갖다 쓴다거나 아니면 중국에 들어오려는 해외 기업들한테 무리한 요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압박하는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 국민뿐만 아니라 서방 국가들의 지지를 받게 된 상황. 그리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미국에 대한 도발이 초당적인 위협인 거죠.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한테도.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미친 척하고 밀어붙인 거를 정권이 민주당에게 넘어간다고 해서 바꿀 것 같진 않다. 좋은 사람 행세하면서도 그냥 유지만 해도 굉장히 미국의 초당적인 이익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이번 대선 공약에서는 트럼프의 영향력이 민주당의 외교와 무역 공약에서도 영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압박에 대해서 양당 모두 지속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국 중심주의가 양당 모두에서 드러나요. 무역하고 외교에서. 반대로 얘기하면 연구소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예전만큼 미국이 전 세계를 앞지른 선두에 서는 그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 미국의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면서 이게 베풀 여유가 없어지는 나머지 이제 점점 자국 우선주의, 미국 우선주의가 정치권에, 처음에는 뭐 트럼프가 강력하게 했지만 이제는 민주당마저도, 그래서 미국이 어느 쪽이 당선이 되든 지금 정책만 보면 외교나 무역 정책에서는 큰 변화는 없이 갈 것 같다. 물론 모르죠. 누가 된 다음에 뭘 갑자기 틀 수도 있지만 지금 무역과 외교,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긴장이 계속될 것 같다. 중국이 뭐 마음을 바꿔먹지 않는데 미국이 딱히 마음을 바꿔먹을 이유도 없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또 정책에서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저로서는 크게 와닿진 않는데, 미디어를 보면 미국에서 조 바이든이 트럼프에 비교해서 변별력이 갖는 게 뭐 환경에 대한 인식, 트럼프는 환경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 입장을 갖고 있죠. 기후협약에서도 나오고 뭐 지구온난화 그거 뻥이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환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발을 빼고 있어요. 전략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산업에 부담이 있는 걸 덜어주려고 그렇게 어필을 해보려고 하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 바이든은 그 면에 있어서는 반대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또 미국 유권자들한테 차이점을 어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외교, 무역, 특히 중국과의 긴장 관계,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렸는데, 미국 사람 입장에서 어떤 걸 기준으로 두 사람 중에 하나를 선택할까요? 당장 자기 삶에 제일 영향이 큰 걸 기준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일단 코로나19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현직에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처에 대한 책임이 모두 다 트럼프 행정부에 가고 있고, 당연히 민주당의 바이든은 그 점을 공격하고 있죠. 미국이 세계 최고의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관리가 제일 안 된다, 제일 많은 사람이 걸리고 제일 많은 사람이 죽고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의 유권자들도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입었다라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혹은 감정적이지 않더라도 그거를 기준으로 표심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미국의 유권자들한테 강한 어필을 할까요? 여기 잠깐 뭐 분야별로 나눠 있는데, 아까 경제 관련해서 세금, 미국의 경제를 서로 부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 한쪽은 세금을 줄이겠다, 한쪽은 세금을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굉장히 클 것 같고, 그다음에 외교, 통상, 무역 쪽은 결이 좀 비슷한 것 같고, 여기 총기에 대한 네네. 또 정책이 또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데, 네, 이거는 후보가 아니라 당이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총기 관련해서 사고 났던 게 어떤 게 있었나요? 최근에 아니 뭐 하도 많아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제 길거리에서 무차별 그 사살이 일어나니까, 그때마다 왜 이 나라는 그 총기를 누구에게나 소지할 수 있게 해줄까, 참 왜 그게 안 바뀔까.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우리는 총은 경찰과 군에만 있는 거고, 하지만 미국은 역사가 다르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지키는 카우보이의 문화, 이미 총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뭐 더 깊게 얘기하면 뭐 권력을 이렇게 모아서 정부를 만들어내는, 정부로부터 권력을 끌어내는 게 민주주의 방향,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인의 인식은 한국과는 다르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대도시가 있는 지역들, 뭐 캘리포니아, LA가 있는 캘리포니아라든가 뭐 동부에 뭐 보스턴, 뉴욕이 있는 그런 주들은 또 총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 굉장히 있다고 보는데, 민주당 강세 지역이죠. 근데 또 이게 땅덩이 넓고 사람 적은 그런 곳에서는 또 굉장히 사람들이 다르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국가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감안하고 이 총기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흑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발포를 해가지고 죽은 흑인에 대해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일어났죠.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라는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각 스포츠 스타들이라든가 미디어에서 그걸 강하게 다루고 하면서 이 인종, 인권에 대한 게 좀 이슈가 최근에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코로나 와중에 가장 큰 미국 내 이슈가 아니었나. 그 면에서는 민주당의 바이든이 조금 더 그쪽으로 어필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부분도 물론 이제 바이든 쪽이 더 어필을 하고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런 흑인들의 그런 폭력성 이런 것 때문에 그 안전한 생활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얘기하는 그런 또 강력한 치안 이런 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지자들도 분명히 있죠. 그럼요. 예, 예. 그럼요.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은, 이런 사건, 누가 체포되는 과정에서 뭐 자식들 앞에서 아빠가 총에 맞아 죽는 이런 것들이 있기 전에도 이미 미국 내에서는 있었죠. 왜냐면 인종에 대한 문제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흑인들이 경제력이 낮고 그리고 범죄율이 높고, 이거는 이미 거기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강력한 제재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문제는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슈가 최근에 크게 발생한 거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죠. 언제나 양쪽 지지자들이 있을 거고, 중요한 건 그게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의 이슈가 바람을 만들 수도 있겠다. 그런 이슈가 더 이번 선거를 좀 격하게 만드는 요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왜냐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반대되는 사람들을 결집시켜야 되니까 오히려 흐릿하게 물 타듯이, 그래 나도 조금 문제라고 생각해라고 가기보다는 더 강렬하게. 그러니까 처음에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편지 보내가지고 트럼프 안 뽑히면 어디서 총 쏠지 모른다, 뭐 그런 내전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런 되게 뜨거운 분위기가 또 그런 것 때문에 촉발된 그렇죠. 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인종 인권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민으로 가게 돼요. 미국은 이민 국가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이민에 대해서, 특히 불법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래서 멕시코에 뭐 담을 예, 장벽을 설치한다는 둥 하면서 지금 불법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그리고 합법적인 이민도 굉장히 좀 축소하겠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인종주의 같은 느낌을 지난 대선에서 굉장히 받았었죠. 근데 지난 대선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이 이 4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었을까? 민주당이나 조 바이든은 그 반대편에 있죠. 이민이 더 포용적이어야 된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중심주의가 점점 팽배해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트럼프가 강력하게 했지만 이제 민주당에서도 그걸 받아들이는 느낌인데, 그 원인이 제가 말씀드리기를 미국의 경제 상황이 타 국가들에 비해서 압도적이었던 게 점점 약해지고 있다. 그래서 국간이 가득 차야 인심이 나는데, 국간이 점점 예전 같지 않으니까 인심이 주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이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도, 아무리 이민자들이 많은 국가이지만 지난 대선 결과도 마찬가지고 점점 변할 수도 있겠다. 단순히 이상적으로
우리는 인권이 중요하고 그렇게 중요해. 그렇게 가치를 내세우기보다 현실이 그렇게 했더니 일반 미국 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진다라고 느꼈다라면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요거는 한국에서는 그다지 이슈가 많이 되지는 않을 거죠. 하지만 미국은 굉장히 큰 이슈라고 봅니다. 한국도 결국에는 이렇게 출산율이 줄어들고 이민자들이 많아지면 언젠가 우리도 이런 언젠가 이슈에 하지만 접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한국 사람이 생각하기에 저게 이슈인가라고 보기보다는 미국의 선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미국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총기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뭐 인권, 인종 문제로 갔다가 이민까지 가면서 이 이슈가 단순히 가치, 이념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미국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느끼는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이런 이슈들이 이번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좀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단순히 좋은 가치야, 단순히 평등해야지, 인권이 지켜져야 되고 인종은 다 평등해야지. 하지만 현실은 좀 다르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그래서 지난번 트럼프 대선 승리로 봤을 때 그런 가치들도 미국의 현실의 앞에서 좀 다른 결과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봤습니다. 그럼 웬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물론 깊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어떤 것들이 이슈가 될까, 그리고 그 이슈가 미국 유권자들이 어떻게 느낄까까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 혹은 지금 상황이 어느 쪽이 우세한가. 아까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현재 모든 여론조사와 그 베팅 업체들의 예측이 바이든 후보가 거의 3분의 2 이상 우세하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모든 그런 예측이 의미가 없다. 지난 2016년 결과에서 이미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또 샤이 트럼프라고 하죠. 트럼프를 지지하지만 그런 여론조사든지 드러내지 않는, 왠지 창피하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건 정말 예측이 어렵고,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설사 트럼프가 조금 첫날 결과에서 불리하다고 해도 이제 트럼프가 불복을 하고 그 소송으로 갔을 때 또 이제 결국에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은 그 연방 대법원 구성이 지금 6명이 공화당이고 3명이 민주당으로 트럼프가 바꿔놨거든요, 미리. 그래서 거기까지 가면 또 트럼프가 뒤집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까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죠. 압도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는 건 이미 제가 처음에 후보 면면을 봤을 때 트럼프가 저렇게 좋게 얘기하면 과감한, 나쁘게 얘기하면 마음대로 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세운 후보가 바이든이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런 걸 반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대선에서 여론조사는 대부분 힐러리가 됐다 라고 했는데 까보니까 아니었죠. 그런 것처럼 누가 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가 될 때는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권이 넘어온 거였어요. 그리고 이번 대선은 트럼프가 연임을 하느냐 안 하느냐죠. 왜냐면 지난 대선은 오바마가 연임을 다 끝내고 8년을 다 끝내고 내려갔기 때문에 현 대통령과 그 대항마 후보의 싸움이 아니었고, 둘 다 새로운, 힐러리나 트럼프는 새로운 후보였는데 지금은 좀 다르죠. 현직인 트럼프와 새로운 바이든의 대결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이 파워가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지금 현직에서의 문제점들을 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좀 성패가 나누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이슈가 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지금 코로나를 굉장히 방역, 의료 대응에서 굉장히 미국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서 좀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뭐 이 정도로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셨나요? 아니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 미국 매체에 관해서는 와닿는 게 없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중국을 다루는 것, 그리고 그 외에 가까운 북한 혹은 한국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그쪽에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지금은 좀 사그라들었지만, 북한의 김정은이 어떻게든 핵을 버리고 경제 강국, 그러니까 좀 먹고 살 만한 나라가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이 대선 전까지는 쥐죽은 듯이 조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만약에 바이든이나 민주당 쪽으로 넘어간다면 이게 조금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는 느낌이라면, 트럼프가 계속 된다라면 이거는 좀 기존의 불씨를 좀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뭐 근거는 없지만 이제 트럼프 씨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거 마치는 거는 저희 능력 밖이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만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두 대권 후보, 미국의 대선을 지켜보면서 느낀 건, 미국의 두 당도 그 시대의 패러다임을 못 쫓아가는 게 아닌가. 나오는 후보들의 면면을 봐도 그렇고, 지금 연구소에서 계속 말하는 경제의 패러다임, 세상의 패러다임이 점점 과학, 첨단 기술 그런 쪽으로 나가면서 정치가 그거를 발맞춰가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구시대 정치가 개혁적으로 바뀌는 나라가 앞서 나가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해왔고,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이순신 프로젝트도 그거를 한국에서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그렇게 봤을 때 이번 미국의 대선이 그런 미국 정치의 현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면서 자꾸 남의 얘기 같지 않다고 하는 것도 그런 점에서 조금 비슷함을 느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오늘 2020년 미국 대선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